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우선 경제정책으로 내세우는 일자리, 결국 소득을 통한 경제 상황 개선을 목표로 하는 걸 겁니다. 그러나 여러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요. 국가 예산이나 공공부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좀 자율에 맡겨달라 이런 입장이 강한데요. 오늘은 일자리 관련해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청의 입장 들어봅니다. 기업도 중요하지만 개개의 노동자들은 역시 여전히 힘든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하청업체에 취업한 청소년 청년들,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일도 별도의 보호나 보상 없이 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말이 9.2억 참사 1주기입니다. 노동 전문가와 함께 그 실태와 대안 이야기해봅니다. 창밖을 보면 오늘도 불쑥 밖으로 가서 걷고 싶은 날씨인데요. 서울역 고가차도 새롭게 탈바꿈했죠. 아직 평가가 나뉘고 있긴 합니다. 이혜선 리포터가 직접 그 소리 담아왔습니다. 2017년 5월 26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금요일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이 서 있을 정도로 이번 정부 출범하자마자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에게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일자리 문제 강하게 요구하고 있죠. 기업들은 취지에 공감합니다. 국민들도 응원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소통과 또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정책이 될 거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특히 채용 규모를 정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확대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도 있습니다. 정부의 이 정책 또 국민적 지지 옳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기업의 입장을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이상철 사회정책본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통령께서 직접 일자리 상황판까지 그려놓고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이번 일자리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그 일자리 창출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을 하고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대통령의 1호 업무로 지시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주체가 기업이라는 부분에서 네.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방향에 있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창출 주체는 어디까지나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신규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고용 환경 개선에 좀 주력해 주셨으면 한다는 이런 바람을 전합니다. 예. 네, 신규 채용을 위해서 좀 고용 환경이 개선돼야 된다. 조금 예를 들면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야기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환경들이 좀 개선돼야 할까요?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과거부터 쭉 내려오던 대기업 정규직 위주의 이런 굉장히 경직적인 시장이라는 노동 시장 환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대졸 미취업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채용을 하기가 기업이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한다면 기업들이 과거보다는 신규 채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 노동 유연성 문제는 참 오랫동안 또 얘기되어 온 주제이긴 한데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과거에 규제를 좀 없애고 친기업 활동을 좀 지원했던 정부 집권 기간에도 사실 일자리는 해결되지 않았지 않냐. 오히려 기업들의 사내보급만 좀 쌓여있는 입장이어서 이제 좀 정부도 예산을 써가면서 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 좀 명확하게 좀 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사내유보금을 기업이 이제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내유보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기업이 보유한 현금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기존에 투자했던 공장, 토지, 영업권 이런 기존에 자산이군요. 투자된 이제 유무형의 비현금성 자산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내유보금 자체는 사실은 기업이 이제 환경이 개선되거나 하면 이제 투자의 목적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압력을 넣게 된다면 또 장기적으로 좀 투자
투자가 감소하고 이런 그 부작용이 나타나서 고용 불안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90% 이상이 지금 비정규직 문제에 관련해서 네. 비정규직 근로자를 이제 대부분 쓰고 있는 데가 이제 중소기업인데 네네. 중소기업은 또 사내 유보율이 매우 낮고 이제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를 또 전환 비용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조금 현실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또 중소기업의 상황이 다르고 대기업의 상황이 다르다. 네. 좀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비정규직을 대폭 정규직 전환하겠다. 또 채용을 확대하겠다. 이게 좀 약간 더 세분화돼야 된다. 이런 맥락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이 고용과 투자에 돈을 쓰지 않으면 부담금을 매기겠다. 약간 이를테면 제도적 압박을 해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압박을 해오면 오히려 투자가 위축되거나 기업 입장에서는 더 움츠러들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맥락인가요? 지금 뭐 일부 기업들이 뭐 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계획을 일부 기업들이 발표를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이런 기업 이제 발표한 기업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정부 정책에 협조를 한다라든가 기존에 좀 채용을 뭐 고용 형태를 개선하겠다라는 이런 노력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모든 기업들이 처한 상황들이 네. 그 일률적이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인력 형태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그 모든 기업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네네. 중요한 것은 이제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자율적으로 네.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원이 쉽게 말하면 뭐 정부도 좀 기업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네, 자, 이 업종별로 좀 다르다 이 얘기가 사실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뭐 기업 입장에서는 무조건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구조조정의 핵심에 있는 조선업, 뭐 철강 관련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른바 물량팀 같은 이런 기간제 하도급 이런 인력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사실 다 정규직화하지 못하는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정부와 어떻게 좀 얘기를 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분명하게 이제 그 기업에서 나타나는 비정규직을 좀 정규직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개선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네네. 업종 특성상으로 볼 때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 조선, 뭐 철강, 건설업 이런 업종들은 특성상 이 좀 사내 도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레인 같은 뭐 대형 장비를 운용을 해야 될 때 네. 비용 절감의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그 외부 전문업체에 이게 맡겨서 운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네네. 건설업 같은 경우도 보면 대표적인 건설업체들은 사실은 시행사고 나머지 그렇죠. 공사에 들어갈 때는 전문 건설회사들이 이제 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실제 공사를 진행하고 이런 업종들의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과정에서 협력업체 비정규직까지 모두 이제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해라라고 하면 네. 해당 업종의 인력 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이런 특수성에 대해서는 또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다른 부분의 질문, 앞서 뭐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그간 이 비정규직 정규직 논란이 된 게 노동 유연성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가 좀 컸지 않습니까? 예, 이를테면 비정규직의 노동 환경이나 뭐 급여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았는데 이런 차별점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경총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라는 뭐 아직까지 뭐 민간 기업에 그렇게 정책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 건 아닙니다만 네. 그 일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이런 부분은 분명히 부작용이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이나 근로 조건의 격차 문제. 네. 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임금이나 근로 조건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네.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구적인 노력도 물론 필요하고요. 네. 또 그동안 사실은 생산성보다 높게 임금을 받아왔던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양보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를 해야 이 부분이 풀리지 한쪽에 일방적으로 강제하거나 하는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좀 기존에
좋은 대우를 받고 있더라에게 좀 양보해라라고 하면 사실 지난 대선 때도 이제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또 기아자동차 노조 사례를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오히려 좀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하면 어떻냐 이런 뭐 대선 후보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향을 하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긴 한데요. 지금의 경제 상황이나 기업들이 청할 입장을 보면 그렇게 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뭐 기업 입장에서도 뭐 노조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임금이나 이런 부분이 나는 비정규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차선책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차별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하면서 좀 정부가 힘을 보태고 또 각 업종, 업계별의 상황에 따른 차별점, 차이점들을 좀 인정하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핵심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공기업도 사실은 기업이니까요. 물론 공적인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만 정부에 민감하잖아요. 정부 바뀌는 거에 따라. 지금 공기업 상황은 어떨까 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공공기관에 대해서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뭐 저희 민간기업을 대표하는 경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인천공항 같이 상황이 좋은 공기업도 있지만 사실은 전체 공기업의 3분의 2는 지금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뭐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런 기업들한테까지 일률적으로 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이 비용 부담은 결국은 지금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국민들에게 생산하는 이런 서비스의 요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국민 부담에 연결되지 않도록 정책에 좀 조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이 되지 않는 방안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뭐 앞서 쭉 얘기하셨던 이 비정규직 정규직 간 격차 해소라든지 또 대중소기업 간 격차 이런 부분들은 끄덕거려지는데 사실은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든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좀 더 큰 범위의 사회적 문제로서 양극화라든가 지금 소득 불평등 문제, 이건 뭐 지표로 아주 나오고 있으니까요, 객관적으로. 이 부분에서 사실은 뭐 경총이 주도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이란 배경은 좀 입장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좀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률적으로 좀 이렇게 강제하는 부분보다는 부분 기업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맞게 정책적으로 해주신다면 지금 현재 경영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고 심각하다는 데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뭐 기업 일부에서는 그런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확산되고 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겠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자리나 뭐 양극화 문제, 소득 문제 같은 경우도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함께 고민해보자. 뭔가 좀 같이 소통하는 창구가 필요한데 아직 뭐 정부랑 회의를 하시거나 정부에서 같이 얘기합시다 이런 거는 없었나요? 아직 뭐 지금 뭐 장관 인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아직 남아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곧 뭐 일자리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모든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좀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사회정책본부장이시죠. 이상철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여러분과 함께 경제 이야기 같이 만들고 채워가는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 보내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 중에 추첨해서 선물 드리는데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세종문화회관 서울시 뮤지컬단의 뮤지컬 공연 밀사 공연 티켓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자리 얘기 앞서 했습니다. 뒤에서도 일자리 관련된 얘기 두 번째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정부가 일자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도 좀 좋은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정규직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갈등 요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걸 잘 해결하고 서로 공감대를 얻어내는 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정규직화, 전체적인 일자리 확대라는 것들은 현실적인 장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잘 설득하고 또 알아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마련해 줘야겠죠. 여기에는 노동자, 기업, 정부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자리 정책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났다면 어떤 얘기 전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뉴스. 네, 3시 26분 54초 지났습니다. 금요일엔 조금 더 깊이 있고 또 잘 전달되는 경제 뉴스 만나보고 있는데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사실상 인수위원회가 없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오늘도 업무 보고 있었죠. 어떤 얘기 왔습니까?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 운영 밑그림을 그릴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4일간 일정 가운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토부, 해수부 등 7개 부처가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네. 일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보고 크게 2가지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선 이 가맹유통 대리점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서 가맹본부 보복 금지를 추진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현행 이 하드급법에는 원사업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은 있습니다만 이 가맹사업법에는 관련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네네. 또 하나가 이제 대규모 유통업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건 뭐냐면 네. 이 가해자의 행위가 좀 악의적이다. 반사회적일 경우에 실제 손해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제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네네. 따라서 앞으로 이제 유통업체들이 고의성 있는 위반 행위를 하게 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이 3배 이내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 특히 이제 공정위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이 김상조 교수가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내정되지 않았습니까? 이 지역되다 보니까 새 정부의 어떤 재벌 개혁에 좀 선봉에 서지 않겠느냐라는 관측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대형 기업에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바뀔까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를 봤더니 전세갱신 계약갱신권 이거가 논란이었는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런 얘기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전세계약 갱신권 도입이 좀 미뤄졌던 건 최장 4년까지 자동 계약하게 되면 네. 이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전세 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도입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는데 하지만 앞으로는 2년 임대 계약이 끝난 뒤에 세입자가 원할 경우입니다.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이제 업무부 가운데 이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정책 감사를 지시했던 이 4대강 관련 업무도 이제 이루어졌고요. 또 이제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같은 이 공약상의 어떤 현실화를 액션 플랜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가 됐고요. 네. 또 환경부 업무 보고도 주목을 받았는데 이 미세정치 저감 정책을 다뤘는데 네네. 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이 대통령 직속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네. 일자리위원회부터 네. 이번에는 미세먼지 대책 특별 기구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직접 챙기는 만큼 성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 오르는 거 저희도 종종 인터뷰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서울이냐 전국이냐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전자화폐는 그야말로 정말 핫합니다. 네. 다 예상 외로 다 오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연중 이번 주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114의 자료를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3%가 올랐습니다. 네. 아파트 가격은 억 단위이기 때문에 네. 일주일 만에 0.3%라는 건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네. 이게 지난해 10월 7일 이후 7개월 반 만에 가장 높은데요. 구별로 보니까 강동구가 1.28%로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이제 재건축 이주를 앞둔 둔촌 주공아파트라는 그 대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 이제 매물 품귀 현상이 이어지다 보니까 호가 올라가는 대로 그대로 이제 체결이 된 겁니다. 네. 그 뒤를 이제 송파구, 강진구가 뒤를 이었고 반면에 이제 좀 신도시, 일산과 분당과 같은 이제 신도시, 경기 인천 지역의 경우에는 0.02% 소폭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의 5월 중순은 사실 비수기입니다. 네. 사실 이사철이 다 끝났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승폭이 이렇게 커지는 거
재건축, 재개발 수요, 이 개발 호재들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새 정부 출범하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어떤 이 수도권, 특히나 서울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좀 회복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예, 또 전국은 달리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소비자 심리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심리인데 역시 좀 많이 대폭 개선됐다 이런 조사 결과들이 발표됐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제 좀 소비 심리가 대폭 개선됐는데요. 이 한국은행의 조사를 보니까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 CSI가 108을 기록했는데요. 네. 한 달 전보다 6.8포인트나 오른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세월호 참사 직전의 조사가 이제 2014년 4월이었는데요. 네. 당시에 비해서 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고요. 상승폭도 7년 9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이 소비자 심리지수 CSI라는 게 뭐냐면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심리를 지수로 나타낸 겁니다. 네. 기준치 100을 넘어서면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이 낙관적으로 경기를 보고 있다는 거고 100을 밑돌면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라는 건데요. 지금 108이니까 낙관적인 전망이 훨씬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럼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되느냐? 네. 사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올 2월부터 회복세가 나타난 건 맞지만 네.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안정감 있게 그 폭이 더 커지고 있는데 수출도 괜찮고요. 또 여기에다가 새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경기에 대한 진작책을 내오는 곳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일자리 정책 얘기 대통령이 상황판까지 직접 설명하고 있는데 그 기대감도 역시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심리 개선의 1등 공신을 따져보니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약 1호로 일자리 정책 내놨고요. 청와대에다가 상황판 만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련 정책들이 이제 드라이브를 걸겠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의 액션 플랜이 이루어지면서 기대 효과가 커지고 있는 건데 네. 실제 항목별로 보니까 취업 기회 전망이 113을 기록했고요. 네. 임금 수준 전망이 120을 기록했는데 각각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무엇보다도 이제 정부가 10조 원 안팎의 일자리 추경 예산을 다음 달 6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이게 되면 공공기관 일자리 좋아지죠. 또 임시로이긴 합니다만 10조 원가량의 일자리 추경이 완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좀 혜택이 돌아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깔려 있는 겁니다. 예, 내수 소비 살리려면 주머니를 채워라라는 말 이루어질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굉장히 저도 놀랐는데요. 몰랐던 일입니다. 휴대폰을 2년 이상 사용하신 분들 20% 할인받을 수 있다고요. 이거 놓치는 이용자들이 1,000만 명 넘는다 이렇게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저도 그 1,000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뉴스를 다루시는데 이걸 안 달았다는 게 이상한데요. 그렇네요. 요즘 스마트폰 기능이 좋아져서 2년 이상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 요금 할인제도 몰라서 할인 못 받는 분이 1,000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네. 그 중에 한 분이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녹색소비자연대가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제 자료를 받아서 공개한 건데요. 네. 올해 1월 기준입니다. 이동통신 3사에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가 1,251만 명인데 이 가운데 20% 요금 할인받는 사람은 232만 명, 18.6%에 불과하고요. 네. 나머지 1,019만 명, 80% 이상이 요금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요금 할인 제도라는 게 뭐냐? 단말기 지원금 받지 않겠습니다. 네. 약정한 맺은 이용자라면 누구라도 이동통신 3사에다가 신청만 하면 20% 매월 요금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또 하나가 단말기 구매할 때 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네. 기존의 약정 기간이 대부분 2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 2년이 끝나고 새로 약정을 하게 되면 네. 요금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통신사들 굳이 소비자들한테 이거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용하시는 통신사에 문의를 해서 내가 대상자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내가 정확하게 20% 요금 할인 적용 가능한지 이거 알 수 있습니다. 네.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절대 통신사는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네. 금리나 요구권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직접 챙겨야 됩니다. 생생경제 또 이인철 소장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일자리 노동 관련된 이슈 오늘 좀 보내드리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작년 5월 28일
이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죠.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19살의 새내기 노동자 김 씨가 홀로 스크린 도어를 정비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방 속에 컵라면이 상징처럼 기억되고 있는데 문제의 본질은 여러 가지 기업의 입장도 앞서 인터뷰에서 들어보셨지만 이 과도한 노동 착취와 또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청 외주화된 노동 환경 또 기본적인 권리나 보호 장치가 없는 게 아직 개선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새 정부가 여러 가지로 새로운 개선 또 기준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 노동 인권 네트워크의 이수정 공인노무사 연결해서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 구의역 참사 1년 지났거든요. 네, 벌써 1년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도 뭐 출근길이나 주변에 돌아보면 그런 친구들이 좀 보이는 것도 같아요. 현황 어떻습니까? 1년 사고가 있은 후에 함께 일하시던 분들이 서울 메트로에서 직접 고용이 됐다는 소식도 들려오긴 하는데요. 네네. 일하는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요. 네. 그래서 여전히 하청업체라던가 비정규직이면서도 현장수색 신분에 있는 이런 분들이 위험한 일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이런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자, 어제도 서울시에서 토론회가 열리긴 했는데 이 구의역 참사와 같은 문제가 사실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한국의 어떤 노동 현실의 문제가 축약돼 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의역 사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그게 그 개인의 부주의나 잘못보다는 사실 누가 거기에 가 있었더라도 당할 수 있었던 일이다. 이제 그건 어떻게 얘기하면 너무 위험한 일들이 그 하청업체로 전가가 되고 그다음에 더 취약한 노동자의 책임으로 전가가 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개인이 알아서 잘한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될 안전 업무라던가 아니면 꼭 안전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서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업들의 기용 절감 이유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이런 추세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계속 사고가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구조가 문제라고 한다면 이 김 씨가 아니라 누구라도 똑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예. 네, 많은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분노하셨던 걸로 저도 기억하거든요. 예, 이 전주 특성화고의 이 텔레마케터 실습 여고생 사건 때도 제가 노무사님과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사실 대통령께서도 일자리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취업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취업 자체가 아니라 사실 일하는 사람들의 환경, 노동, 기본권 이런 것들은 아직 얘기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얼마 전에도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인천공항공사고, 이제 10,000명이나 되는 굉장히 커다란 규모잖아요. 네네. 그런 규모의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정규직 하겠다, 이런 이제 상징적인 해결책, 이런 걸 제시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름만 정규직으로 바뀐다고 해서 사실은 정규직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노동 조건이 더 잘 챙겨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일자리의 질, 이런 부분들이라던가, 그 다음에 취업이 계속되는 어떤 안정성 이런 것들이 좀 더 고민이 되고 살펴져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뭔가 좀 어떤 기업의 굉장히 상징적인 일 하나를 가지고 되게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좀 위험한 접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크게 바라보다 보면 세부적인 고통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최근에 타워 크레인 사건만 해도 몇 건이 일어났고요. 이 노동 현장에서 기본적인 생명 보호가 되고 있나 이런 의구심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걸 보면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사업주가 그 산업안전보건법상 예를 들면 안전하게 그 사업장을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다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10에 9이 사고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바꿔 얘기하면 10건 중에 9건의 사고는 막을 수 있는 그런 사고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부러워하는 선진국들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사업주가 예방으로 다하지 않아서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었다. 이것은 분명히 기업이 저지른 살인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기업살인법이 있는 이유도 그런 것들인데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아무리 죽어나가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네.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게 정말 사람 목숨값에 저렇게 처벌을 받고도 계속 사업이 가능한 것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그 기업주의 책임에 대해서 별로 묻지를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예방 의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일터, 안전한 일터라는 건 그냥 단순히 내가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이 그 자기 삶을 영위할 때 굉장히 안정성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언제 잘릴지 불안한 거, 그다음 내가 계약이 될지 안 될지 불안해서 순응하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사람을 되게 불안하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한 안전한 일터에 대한 이런 고민이 좀 더 늦지 않게 좀 많이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 그게 또 기업주가 막을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변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안 그렇잖아요. 이익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을 어떻게 보면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좀 제도나 법을 강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제도 같은 거 어떤 거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법을 안 지켜서 10건 중에 9건의 사고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면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어떻게 됐대 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쏟아요. 근데 이제 우리들 스스로도 보상에 대한 관심보다는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일하기 전에 노동자에겐 이런 알 권리가 있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이미 이런 게 있대. 이런 것들 자꾸 알고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업주도 거기에 대해서 아예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업무의 그 비정규직화, 그다음에 위험한 일을 더 외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정말 빨리 없어져야 이것이 일터의 안전 문제로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말씀해 주신 내용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구역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실 고용 형태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보호 체계라든지 사람 목숨과 같은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 그렇죠. 예, 특히 청년들은 더 심각하잖아요. 좀 상황이 더 안 좋습니까? 어떻게 보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구조가 갖고 있는 문제도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청년 시기를 우리 사회가 볼 때 대부분 약간 뭔가 배워야 하는 시기, 계속할 시기, 이런 시기로 보다 보니까 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에 대한 이야기는 그거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터에서 더 취약해지는 2중, 3중의 이제 취약성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같은 일터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다 같은 동료잖아요. 그들이 청년이라고 해서 청소년이라고 해서 그런 위험들이 비껴가거나 잘 보호되거나 이러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인식들도 좀 같이 차차 바뀌어야 이런 구조적인 문제와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들이 좀 함께 살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흔한 아르바이트가 됐건 혹은 어떤 형식이 됐건 간에 기본적인 인식이 사회가 갖춰지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한데 만약에 이수정 노무사님께서 대통령과 독대를 하신다. 그렇다면 일자리 챙기는 거 중요하신데 이러이러한 부분들 들여다봐야 됩니다. 좀 제안을 하신다면 어떤 얘기를 하시겠어요? 저는 일단 성과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적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폐지하시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제 청소년 특히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로 다니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이제 고등학생 졸업을 하면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현장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그 조기 취업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취업률 60% 달성 이런 식으로 약간 성과에 희생되는 이런 측면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고졸 취업자들이, 그러니까 청년의 노동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사실은 대학 재학생이거나 대졸자 중심인 걸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 새로 선출된 대통령께서는 좀 더 취약한 이들의 그 노동 조건을 살피는, 그래서 예를 들면 금방 말씀드렸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다니는 학생의 어떤 취업 여건이라든가 일자리, 그래서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의 일자리 문제, 이런 것이 우리가 청년, 청소년 정책할 때 함께 좀 같이 살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자면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좀 더 취약한 상황에 있는 노동자들을
삶을 살핀다면 그 밑바닥을 끌어올리면 모든 노동자의 노동 조건이 다 같이 끌어올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생각과 그런 관점으로 정책을 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현장에서 가장 많은 소리를 직접 들어오셨기 때문에 풀잎 하나 건강하게 산다면 뭐 아름드리 나무도 말할 나위 없이 건강할 수 있겠죠. 좋은 말들이요. 예, 끝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신 특성화고 또 이런 분들 실습생, 인턴, 또 청년, 네. 청소년 근로자들도 있을 겁니다. 가족들도 있을 건데요. 앞서 말한 상황에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이분들께 좀 도움될 만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뭐 다른 거는 뭐 워낙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계속 한 얘기가 이게 어떤 개인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다라는 거고 이런 구조에서는 누구도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에게 그건 너 잘못이 아니고 힘들면 멈추고 거기를 빠져나와도 된다. 이런 얘기라도 좀 한번 건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엔 좀 많이 하고요. 그 외의 것들은 같이 풀어야 될 문제지 가족들이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 놔선 안 된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개인 탓이 아니다. 그리고 또 도움 주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소년 노동 인권 네트워크의 이수정 공인 노무사였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소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제의 소리를 꾸려오는 이혜선 리포터, 이혜선 경제캐스터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서울로 7017, 이게 사실 휴즈트리 때문에 유명했는데 다녀오셨죠? 네, 지난 토요일에 개장을 해서 오늘로 딱 일주일이 됐습니다. 퇴계로에서 중림동, 만리동까지 쭉 이어진 서울역 고가도로가 약 1년 6개월간의 공사 끝에 이제 고가공원으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고가도로가 1970년에 완공이 됐고요. 또 2017년에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서울로 7017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곳의 분위기 오늘 좀 소개해드릴게요. 예, 요즘 뭐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직접 가본 느낌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직접 못 가서 이렇게 간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저는 이제 회원역, 남대문 시장이 있는 곳에서 쭉 걸어 올라가는 코스를 선택을 했는데요. 남대문 시장에서 출발을 하면 횡단보도에서 고가도로를 따라서 쭉 걸어 올라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가도로를 직접 이렇게 올라가 본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참 신기한 경험이었는데요. 공원을 걷다가 신기한 게 있어서 소리로 담아봤습니다. 잠깐 같이 들어보시죠. 9월달이나 10월달 오시면 날씨가 좋아요. 그런데 12월달, 1월달은 아주 추워요. 그래 반가워요. 고맙습니다. 한국에 관심 가져주세요. 네, 나도 반가워요. 좋은 하루 보내요. 이게 뭔가요? 해설사신가요? 이게 만리동 광장 쪽으로 가는 길에 설치가 되어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 존인데요. 여기에 카메라하고 큰 화면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인도네시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도네시아랑 얘기한 건가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들하고 실시간으로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분이 좀 서울에 놀러 오고 싶다. 거기 공원이 어디냐 이런 걸 물어봤더니 시민분이 설명을 막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뭐 겨울에 오면 조금 추우니까 가을에 와라 이런 얘기 막 주고받으시는데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걷는 길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다양한 게 있고요. 또 남대문에서 출발해서 만리동 광장까지 제가 좀 가슴이 짠한 게요. 남대문 YTN 사옥에서 고생했던 기억과 그런 것 때문인데 끝까지 가신 거네요. 끝에서 끝까지 걸어보시면 중간중간 재미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식물이 가나다 순으로 놓여 있어요. 그렇군요. 네, 또 이제 나무에 이름이 따로 걸려있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의 사연이 담겨있는 나무도 있고요. 인기 아이돌 그룹의 사연이 담겨있는 나무도 있습니다. 이 나무에 숨겨진 사연을 찾아보는 재미도 좀 쏠쏠하고요. 거리 공연부터 아이들을 위한 방방놀이터, 조격체험, 또 기찻길을 볼 수 있는 코스도 있어요. 서울로 7017 총괄기획팀 허준 주무관에게 지난 토요일 개장 이후로 이 서울로 7017의 분위기가 어떤지 잠시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허준 주무관입니다. 개장식 주말에는 이틀 양일에 걸쳐서 한 25만 명 정도 방문을 해주셨고 평일에는 5만 명에서 4만 명 정도의 규모의 관광객들이 좀 오고 계십니다. 점심시간하고 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이제 노년층에서 좀 많이 오셔서 구경을 하시는 것 같고요. 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 때는 직장인들이 많이 와주시고 주말에는 가족분들이 많이 보이시고요. 곳곳에서 이제 해설해 주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신청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가 정말 의외로 생각한 게 방방놀이터나 족욕장을 많이 이용을 안 해주실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셔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좀 예상 밖의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쓰레기가 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좀 상향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좀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난간에 기대서 사진을 찍으시거나 좀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행동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안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입니다. 안전이 중요한데, 이게 예전에 그 격변의 80년대에는 이 고가도로 위에서 막 시민들이 응원도 보내고 막 이런 역사의 장면도 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정말 격세지감 느껴지네요. 아무래도 이제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안전 문제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공원을 걷다 보면 바닥에 반투명 아크릴 판 같은 거 이렇게 대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서면 바닥이 그대로 다 보이는데요. 아래로 지나는 차들이 보이는 거고요. 네, 차들도 보이고요. 이 고가도로를 받쳐주는 콘크리트 기둥을 내부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네. 또 지면과의 거리도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네. 여기 보면 정말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약간 좀 아찔한가 싶은 느낌이 들 정도인데 네.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긴 합니다만 혹시나 이제 공원이라고 음주를 하신다거나 이런 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가 안 나온다고 한 만큼 우리 시민의식이 높아진 게 참 자랑스러운데 네. 이혜선 리포터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자, 경제적으로도 좀 효과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만리동하고 중림동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이 두 개의 지역의 경제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었고요. 또 고가공원하고 연결돼 있는 건물이나 지역들이 있어요. 네. 우선 남대문 시장과 서울역에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서울로 7017로 바로 올라올 수가 있고요. 네. 주변에 있는 건물 중에 딱 두 개의 건물이 통로를 이용해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건물들이 특히 좀 경제적 효과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네, 연결된 부분이야 당연할 테고요. 앞서 남대문에서 만리동 쪽으로 가셨다고 하는데 퇴계로 쪽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서울역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잘 예측하면 또 다른 경제적 효과도 기대하겠네요. 네, 어디에서 많이 출발을 할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쵸? 확실히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네. 분이 많습니다. 이제 지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왔다가 들르는 분들도 있고요. 네. 거기 서울역 바로 앞에 있다고 하니까 서울역에서 이렇게 가보자 좀 이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서울로 7017을 찾아온 분들의 소감도 좀 담아봤는데요. 소리로 같이 만나보시죠. 네. 일단은 여기가 너무 많이 변모했고 서울 고가도로가 그리고 활기차고 제가 어릴 때의 생각이 막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거래처가 있어서 왔다가 한번 둘러보게 됐습니다. 햇볕이 지금 정면에 있는 이런 큰 건물 사이에 그늘이 져서 괜찮은데 저쪽 보면은 그런 그늘진 곳이 없어요. 한여름에는 저쪽에는 굉장히 덥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하늘도 보이고 오늘 날씨가 더 좋아서 그런지 빌딩 사이에서 이렇게 하늘도 만끽하고 산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음악도 즐길 수 있고 이런 거리가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우연히 발견했는데 또 점심시간이라 사람도 많으시고 하니까 더 좋은 공간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나무들도 있고 좀 푸르름이 있어서 좋긴 하지만 공원의 느낌보다는 도심 속 한가운데에 있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네, 높은 건물, 빨리빨리 이런 것들로만 개발되다가 새로운 재생, 최민기 대통령께서도 이런 재생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던데 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공원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직접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저도 좀 신기한 경험이었고요. 이제 앞으로 이 공원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게 저는 좀 중요한 문제인 네. 것 같습니다. 방문객분들이 햇빛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햇빛 피할 공간이 넉넉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네. 혹시 좀 햇빛 강한 날에 나들이 가시려면 양산하고 물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원, 공간보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혜선 리포터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3338님, 대통령 혼자 됩니까? 각 부처 장관들도 일자리 상황판 설치해야 합니다.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자리 얘기해서 각자의 상황, 또 자영업자분들, 또 젊은이들이 못 버티는 거 지적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5396님은 이런 얘기합니다. 힘든 일자리 싫어서 좋은 것만 찾는 게 아니라 정당한 보상이 없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신경 써달라고 하셨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엄마 투티켓 선물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